뉴스 FM 조현지입니다. 우리 시대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초대석 오늘 2부에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은요, 민화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나 소나무 그림? 아니면 참새와 까치가 등장하는 소박한 그림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는요, 한지의 은은한 빛깔로 제주의 감성을 담아낸 작가와 함께합니다. YTN 아트스퀘어 4월의 작가, 따뜻한 시선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리는 민화 작가 루시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로 좀 가까이 와주세요. 저희 뉴스 FM 조현진 청취자분들께 또 인사 직접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오늘 내려온 제주도 민화 작가 루시손입니다. 네. 아니 저는 처음에 이 활동명이겠죠. 네. 이거 본명은 아니시죠? 네. 이 루시손이라는 이름만 듣고 해외에서 작품 활동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네. 오늘 아침에 좀 서두르셨겠어요. 네. 제가 서귀포 살다 보니까 네. 1시간 또 더 일찍 와야 돼서 네. 무척 서둘렀어요. 먼 길 또 와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아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다 앉아있기 때문에 서 있으면 네. 바로 아실 수 있는데 지금 루시손 작가님이 곧 이제 출산을 앞둔 이제 예비 엄마세요.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도 또 예비 엄마이기 때문에 저희 제작진들이 아니 스튜디오에 이제 둘이 아니라 넷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작가님 어떻게 비행기 타고 오는 거 문제 없으셨어요? 그 항공사마다 좀 규정이 다르긴 한데 네. 제가 타고 온 항공사는 이제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타고 왔어요. 네. 아무튼 건강하게 또 제주도로 돌아가실 때도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님 이야기와 또 작품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루시손 이 활동명이 참 독특해요. 네. 이 어떤 의미인가요? 제 본명이 손빛나인데요. 네. 그 이제 외국 이제 스페인어에서 따온 거예요. 스페인어에서 루시아가 이제 빛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손빛나와 좀 의미가 비슷해서 그 이름을 이제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썼던 이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생활이랑 조금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제 한글 이름이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팝적인 느낌을 넣어서 루시손으로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해서 활동명은 루시손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 제주도에 살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 얼마나 되셨나요? 원래 제주도 분이세요? 아니요. 서울 사람이고요. 네. 한 내려간 지 4년 정도 됐어요, 지금. 네. 어쩌다가 제주도를 가게 되셨을까요? 그 이제 남편이랑 제가 호주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해외 생활이 한국으로 가야겠다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둘 다 큰 도시 사람이다 보니까 좀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원래 좋아하던 제주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4년 정도 된 그 제주 생활 만족하세요? 네, 엄청 좋아요. 많은 분들이 또 제주 라이프를 꿈꾸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또 실천하면서 또 그림도 그리고 계신데요. 네. 아무래도 도시 생활만 할 때보다는 작품 속에 뭔가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이제 도시에 살 때는 아무래도 이제 마주하는 게 사람들이고 제 감정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면 이제 제주도에 내려가서는 자연도 많고 이제 좀 느리게 흘러가는 그런 생활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이제 포커스가 옮겨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인물화 위주로 그렸다면 지금은 자연이나 동물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네. 앞서서 작가님을 민화 작가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사실 민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단원 김홍도. 그런 그림이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일단 인상 깊은 게 좀 강렬한 색채. 이런 게 떠오르는데 작가님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파스텔 톤이에요. 그래서 뭔가 편안하고 좀 귀여운 느낌마저 주는데 우선 민화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나는 이제 옛날에 우리 민중들이 즐겨 그렸던 해학적이고 파격적인 그림들을 이제 말하고요. 네.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제 동양화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김홍도님은 전문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렸던 건 이제 동양화로 통칭이 되고 네. 일반 서민들이 자기 이름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렸던 그림들은 미나라고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중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그거를 좀 현대적으로 맞게 해서 재해석해서 그리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동양화라는 큰 틀 안에 네. 민화도 포함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돼 있긴 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그 동양화도 이제 장르가 많잖아요. 네. 뭐 무슨 이제 그 수묵을 그리는 네. 그 방식도 있고 수묵화도 네. 있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풍속화도 있고 네. 다양한데 네. 그 중에서도 민화의 어떤 매력에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게 되셨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동양화를 대학교 때 이제 배우다 보니까 네. 좋긴 한데 너무 대중하고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친근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미나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미나가 친숙하고 해학적이고 이런 면들이 너무 저한테는 이제 매력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현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현대를 좀 집어넣어서 뭔가 제주도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면 어떻게 미나를 그렸을까? 네. 이제 이런 상상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 작품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민화가 뭐 현대미술적인 그런 요소들을 담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이게 민화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작업할 때 시간이 참 오래 걸리고 손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재료가 좀 일반 물감하고는 다르죠? 네, 그렇죠. 그 분체라고 부르는 이제 천연에서 오는 색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색깔들을 악교랑 섞어서 일일이 색을 하나씩 만들어줘야 하고 그리고 이제 종이 같은 경우는 한지 위에다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스케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스케치를 뜨고 옮기고 선을 하고 또 색도 한 번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서 올리고 해서 쌓아가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어요. 아니 뭐 민중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이 더 귀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 제주도에서 또 제자 양성도 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화실을 조그맣게 하고 있다가 이제 제 갤러리를 오픈을 해서 조금 더 이제 교육을 하고 싶어서 많은 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초보자들도 좀 쉽게 배울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이게 민중예술이었던 만큼 그렇게 어렵거나 뭐 규칙이 있거나 그런 그림들이 아니라서 누구든 자유롭게 그릴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작가님 작품 속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물론 인물도 나옵니다만 뭐 바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제주도 해녀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이나 뭐 아니면 대상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느낌만으로 보다가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하나 보다 보면 뭔가 좀 판타지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제 생활을 담고 싶어서 제가 갔던 이제 뭐 관광지나 좋았던 이제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했다면 이제 조금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이나 문화나 이런 전설에 좀 관심이 많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전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그리스 신화처럼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화적인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서 이번 개인전 때는 좀 그거를 표현을 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또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게 고양이에요. 고양이 좋아하세요? 네, 지금 도롱이라고 부르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이제 제가 처음에 제주도 내려왔을 때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주도에서 입양을 받은 고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제가 굉장히 애정을 쏟고 가족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입이 좀 저절로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고양이를 이제 저를 대신해서 나오는 그 인물로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외국에서도 전시회를 꽤 가지신 걸로 아는데 네. 반응이 아주 좀 좋았다고요. 아, 네. 이게 그냥 완전히 한국적인 민화 느낌하고는 또 조금 달라서 네. 그런 작품 뭐 활동 방식이나 이런 거 궁금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소재나 이런 색감 같은 건 자기들이 좀 흔하게 보던 그림인데 이제 막 자세히 보면 종이도 다르고 이제 기법도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질문도 많이 하시고 흥미로워하시고 이제 그런 기법적인 부분도 신기해하시지만 이제 주제적인 면에서도 이제 뭐 해녀나 도라루방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니까 되게 신기하다고 이게 누구냐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라루방 바로 알 수 있지만 이제 외국 분들이 보시기에는 네. 이게 어떤 건가 궁금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왠지 이 작가님 작품은 좀 젊은 층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민화가 원래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장르인데 네. 이제 제 그림은 좀 파스텔 톤이고 그리고 이제 고양이가 등장하다 보니까 네, 젊은 친구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SNS나 이런 데서도 작품들이 많이 화제가 되고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저도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만 많은 여성분들이 이게 출산이라는 걸 피할 수는 없지만 이걸 출산한 이후에도 예전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다들 갖고 있어요. 네. 지금 아무래도 출산을 바로 코앞에 앞두고 있는 저희 둘 아니겠습니까? 작가님도 혹시 그런 네. 고민 있으세요? 네. 그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주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그림 이제 활동을 더 이상 못할 것이다. 특히 아이를 낳으면 더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왔는데 뭐 남편이 많이 서포트를 해줘서 하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제 그림 그리는 거를 가장 중심에 뒀어요. 생활에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더 좀 독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작가는 좀 그런 편견이나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좀 깨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남들보다 임신했지만 그래도 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더 독하게 조금 더 열심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저도 참 많이 받은 게 작가님 SNS를 보거나 그리고 오늘 이제 인터뷰 출연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을 때도 그렇고 아 이분 욕심 많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앞으로의 또 활동도 저도 함께 응원하기로 하고요. 앞으로의 그래서 작가님의 뭐 이제 결심이랄까 도전이랄까 이것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일단 제가 루시손 아뜰리에라는 이름으로 제주도 이제 전문 미나 갤러리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제자 양성도 하고 그리고 제주도 미나가 옛날에는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되게 퇴화가 많이 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좀 더 알리고 싶어요. 그 훌륭한 제주도 미나를. 그래서 그 알리는 역할과 교육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작업실도 좀 커졌기 때문에 더 큰 작업들이나 다양한 작업들을 하는 게 이제 목표고 그리고 이제 가깝게는 9월에 이제 제가 뉴욕에서 전시도 있고 10월에는 제주도에서 개인전이 있고 11월에는 이제 저희 회원들 데리고 프랑스에서 이제 회원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계획들이 이제 출산을 계속 있기 때문에 너무 이미 얘기만 들어도 빡빡한데요. 빡빡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활동 계획 밝혀주셨는데 이제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이제 다가가실 거예요.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조금 편한, 이제 저는 제 인생이랑 그림이 함께 가고 싶어요.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면 또 그런 아이에 대한 사랑이나 뭐 그런 것들이 그림에 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친숙하고 사람들이 가까이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아니,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작가님한테 좀 이제
말씀하실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가족들의 서포트가 없으면 맞아요. 지금 루시손이라는 작가가 있을 수도 없었을 것 같고 네.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네. 또 어머님이 함께 와주시기도 네. 했고요. 네. 뭐 남편분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가족들께 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출산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어머니가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요즘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도 같이 서울 와주시고 네. 그래서 되게 감사한 점이 많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도 감사하고 항상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남편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목소리가 좀 떨리시는 것 같은데 제주도에 가실 기회가 있는 또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루시손 작가의 갤러리 이름이 뭐였죠? 루시손 아뜰리에. 루시손 네, 아뜰리에 네, 네. 한번 들러서 네. 또 우리 루시손 작가님의 그림들 네. 그리고 또 한번 직접 작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을 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험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루시손 작가님의 작품들은요. 4월 한 달간 YTN 뉴스퀘어 로비 1층 아트스퀘어에서 네 정말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셔서 얼마든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전시된 작품들 외에 더 많은 작품들은요. 에코라 갤러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작가님 작품 활동도 기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곧 이제 건강한 아기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딸이요? 그렇군요. 네. 아주 예쁜 네. 또 따님 만나시길 건강하게 만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또 먼 길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초대석 YTN 아트스퀘어 4월의 작가 루시손 작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